네, 294쪽에 637번. 원래는 행렬에서 이렇게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게 성립을 합니다라는 거는, 자,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주어진 두 행렬에 대해서는 무엇이 성립합니다? 애초에 곱셈 공식이 안 먹히는 원인이 뭐였더라? 뭐가 안 돼서? 뭐를 해? 무슨 법칙이 안 먹혀서? 교환 법칙이 안 먹혀서. 그지? 근데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한대잖아, 얘네 둘에 대해서는. 그럼 얘네 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 얘기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다, 이게 지금 된다는 얘기야, 여기 나와 있는 A, B에 대해서는.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되죠. 자, A, B를 계산해보면 A, B, A 행렬을 앞에 놓고 B 행렬을 뒤에 놓고, 정권이 이거 곱셈하는 거 잘 봐봐, 아까 설명해 준 거. 자,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니까 연우야 얼마지? 3x지, 그치? 3x.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이렇게니까 y 플러스 36 맞습니다. 그 다음에 2행으로 내려가서 2행 1열 이렇게 하면은 4x. 그 다음에 2행 2열은 2y 플러스 48. 요렇게 행렬이 만들어지죠. 요게 a 곱하기 b 행렬이고. 이해되니 정건아, 이거 계산하는 거? 아까 설명해 준 거. 자, 그 다음에 ba로 뒤집어 줄게요. ba를 뒤집으면 0yx 12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3, 2, 4. 자, 요거는 태호가 해봅시다. 1행 1열 성분은 뭘까, 태호야? 0 플러스 2y. 그럼 2y만 쓸게요.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은 4y. 2행 1열 성분은 x 플러스 24. 2행 2열 성분은 3x 플러스 48.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두 행렬이 지금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 요 행렬과 요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태호야, 우리한테 몇 개의 등식이 생긴 거야? 4개가 생긴 거야. 그 중에 제일 편한 거 골라서 쓰겠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같은 위치니까, 그치?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 y 플러스 36은 4y하고 같다. 그럼 36이 3y니까 y는 얼마예요? 12. 그치? 자, y가 12면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그러면은 24잖아, 그지? 근데 그 24가 또 뭐랑 같아야 돼? 3x랑 같아야 되겠네. 그럼 x는 몇이다? x는 8이다. 이렇게 해서 8하고 12 끝났죠. 요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이죠. 자, 637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 634번이라 그랬니? 634번. 자, 292쪽에 634번.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그래가지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이 A라는 행렬이 항상 만족하는 2차식이 하나 있다. 수종아, 얘가 항상 만족하는 2차식 어떻게 생긴 식이었더라? A제곱 마이너스 써있잖아, 그 페이지에. A 플러스 D A, 그치? 소문자 A 플러스 D A. 그 다음에 뒤에는 뭐죠? AD 마이너스 BC E. 요것이 영행렬,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1, 2, 3, 4한테 여기다 집어넣어 주자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어떤 식이 나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d 마이너스 bc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여기 넘겨줄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5a가 2하고 같더라 이런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요식하고 비교해보면 뻔하네.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럼 요 p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겠지. 그지, 연아? 그냥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쓴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294쪽까지) 숙제 중에 질문 있어요? 자, 295쪽에 단위 행렬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A라는 행렬이 0, 마일, 1,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A의 n제곱은 단위 행렬이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은 A라는 행렬을, 강빈아, 뭐 해봐야 되겠어? 제곱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제곱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A를 제곱해 볼게요. A 제곱 그러면 0 마일 1 0 0 마일 1 0. 자, 요거야. 그럼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강빈아? 마일, 여기도 마일인가? 1인가? 0이지, 0. 0. 그 다음 여기는 0, 여기는 마일.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익숙한 모양이네, 그치? 이거는 그냥 단위 행렬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꼴이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게 a제곱이 요렇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단위 행렬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a를 몇 제곱 시키면 완전히 단위 행렬이 되겠냐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낸 식은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입니다 라는 식을 알아냈으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 2가 그냥 2가 되게 만들 수 있겠어? 맞아. 2라는 것은 실수 세계에서의 1 같은 존재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2로 만들고 싶으니까 마치 마이너스 1을 1로 만들고 싶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제곱을 시켜준다. 제곱을 시켜주면은 요렇게 바뀌겠지요. 그쵸?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시켜버릴게요. 자, 양변을 이렇게 제곱시키면은 수종아, 그럼 이쪽은 A의 몇 제곱이 돼? 4제곱이 되고 이쪽은 뭐가 나오겠어? 그치, 단위 행렬 2가 띵 나오겠죠. 그래서 A의 n제곱은 2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2번, 자, 여기서의 x, y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잖아. 그니까 A의 18제곱이라는 애가 어떤 놈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슬기야, 우리는 A의 4제곱이 단위 행렬인 걸 알아. 그럼 이게 숫자 1 같은 존재니까 이걸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계속 단위 행렬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A의 4제곱이 2라는 얘기는 A의 8제곱도 얼마야? 2라는 거고, A의 12제곱도 얼마고? 2라는 거고, A의 16제곱도 얼마고? 그치? 이게 쭈루루룩 생각할 수 있죠. 그죠? 4의 배수 제곱은 다 2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A의 18제곱은 뭐랑 같을까? A의 16제곱에다가 A 제곱이 곱해진 거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방금 뭐라고? 2. 그리고 얘는 뭐였죠? 마이너스 2였어. 그쵸? 그래서 결국은 A의 18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숫자 1 같은 존재야 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이건 뭘까요?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태우 이해되나요?
태호야,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게 요 놈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 색칠한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x, y를 곱했더니 1, 2가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식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a의 18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일 0, 0, 마일 거기다가 x랑 y를 곱했더니 1, 2가 되더라. 이 식을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다. 그치? 자, 예슬이가 곱셈 해볼게요. 요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줄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것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부호만 뒤집어주면 되겠네. x는 1 y는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이걸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이 문제가 쉽게 풀렸던 이유는 제곱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라는 우리가 다루기 좋은 행렬이 딱 나와가지고 쉽게 풀린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겠어? 아니겠지. 이런 모양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겠지. 그치? 자, 봐봐. 그 필수 문제 14번이랑 비교해 볼게요. 밑에 있는 639번 한번 보세요. 639번도 A 행렬이 나와 있고 그걸 몇 제곱하면 단위 행렬입니까? 질문은 똑같죠? 위에 1번 문제랑 똑같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는 내가 A를 제곱을 해보잖아요? 그럼 2, 마3, 1, 마1 이렇게 되고 2, 마3, 1, 마1 이렇게 돼. 제곱을 시켜보면 자, 형건이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 여기 성분이? 1,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 마이너스 9일까? 이렇게 하면 마6, 이렇게 하면 풀3 마3.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갔어. 요렇게 가면은 얼마일까? 1,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2. 잘했습니다. 그치? 요런 행렬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 행렬은 뭐야 이거? 단위 행렬도 아니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도 아니고, 그쵸? 별 특별할 것이 없는 행렬이 또 나왔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또 a 세제곱 해봐야 되고, 만약에 a 세제곱 했는데도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럼 또 뭐 해봐야 돼? a 4제곱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몇 제곱까지 갈지 몰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곱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냥 이런 평범한 행렬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앞에서 아까 배웠잖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써보면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계속 거듭제곱만 하는 것보다 제곱했는데 별게 없어?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 줄 써봐봐. 쓰면 그게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얘를 갖다 놓고 정원아 아까 우리 복습했던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한번 써볼게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될까? a제곱 마이너스 이거죠, 그쵸? 얘네 둘이 더한 게 1이니까 거기다 a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면 얼마예요 지금? ad 마이너스 bc 1이잖아 1. 그럼 거기다가 단위 행렬 붙여가지고 자 요렇게 생긴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식이 딱 나왔으면은 이거 보고서 와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 보자마자 얘담아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아 우리는 여기다가 무엇을 곱하면 좋겠다? 요 식의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좋겠다? 아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하지 않았니 슬기야? 응?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가지고 얘가 마치 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같은 느낌이다. 응? 얘다마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을 경우에 이 식의 양변에다가 뭘 곱해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a를 곱해요. 어? 이게 어떤 그 식의 인수분해 된 거의 한 부분이잖아. 여기 앞에 뭐가 딱 붙어있으면 딱 좋아. 그렇지. x 플러스 1이 여기 딱 곱해지면은 이 전체가 뭐가 되더라? x 세제곱. 아이고, 그 쪽지 시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런 식이 뜨는 순간, 아, 그럼 앞에다가 뭘 하나 붙이면 좋겠다? a 플러스 2를 하나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앞에 달라붙어가지고, 수종아, 이제 이거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 a 세제곱 2의 세제곱. 근데 2는 어차피 세제곱 해봤자 그냥 2잖아. a 세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a를 세제곱 하면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위에 문제에서 봤죠? 얘를 그대로 양변 뭐 해버리라고? 제곱시켜버리라고. 얘를 이렇게 제곱시켜버리면 a의 6제곱이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요럴 때 좀 써먹어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제곱해봤는데 별일 없을 때 케일리 해밀턴을 딱 써보면 그게 이렇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거나 혹은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 갖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케일리 해밀턴을 한번 써보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n 값은 6 되겠습니다. 자, 이게 639번이었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641번 있죠? 641번 한번 풀어봅시다. 방금 전에 보여준 이 639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잘 생각해 봐.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곱은 다 해봤을 거야. 근데 제곱해도 별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써볼 건데, 요거는 행렬 자체가 지금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쓸 거면 A라는 행렬이 딱 깔끔하게 써진 상태에서 거기서 네 가지 성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을 앞에다 놓지 말고 안에다 집어 넣어 놔야지. 그치? 이렇게 써야 이게 진짜 A라는 행렬을 정확하게 쓴 거잖아. 요 행렬을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을 쓰는 거라고. 그럼 맨 처음에 A제곱 한 다음에 얘들아 이거랑 더하면 1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잖아. 그지? AD 하면은 예? 다 해서 1 맞죠? AD 마이너스 BC 다 하면 1 아니야? AD가 4분의 1이고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근데 그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지. 식 자체가 빼기니까. 그럼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그치? 그럼 이거 위에서 639번에서 본 식과 똑같은 식이잖아. 이런 거 만나면 자, 앞에다가 이제 요거를 곱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A 마이너스 플러스 2 A 플러스 2를 곱한다. 태호야 곱해주면 어떻게 돼? A의 세제곱 플러스 2는 0이지? 그러면 2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여러분 요게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는 A의 1제곱부터 A의 120제곱까지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근데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2하고 같다라는 걸 알았죠? 그지?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봐봐. 여기 A제곱, A 세제곱 있잖아. 얘네 셋은요. A로 묶어주면 E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맞나요? 요거 앞에 3개 가능하죠? 어차피 그 다음 3개, 그 다음 3개는 A의 4제곱 플러스 A의 5제곱 플러스 A의 6제곱이 그 다음 3개잖아. 그치? 요거 안 묶는 게 낫겠다. 요거 묶지 말고, 자, 앞에 3개를 그냥 요거 3개로 봐요. 앞에 3개를 그냥 요거 3개로 보고, 그 뒤에 3개 있잖아. 그 뒤에 3개를 A 세제곱으로 묶어버려. 요 빨간 박스 친 3개를, 얘를 A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요렇게 되지 않을까? 수정아 근데 방금 a 세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2랑 똑같지. 그럼 여기가 지금 요게 마이너스 2로 요렇게 바뀐다면 결국 무슨 말이야? 초록 박스랑 빨간 박스랑 더하면 얼마가 딱 될까? 얘가 숫자 몇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2가 1 같은 존재지. 마이너스 2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1 같은 존재잖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초록 박스랑 빨간 박스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마이너스 1 같은 존재잖아. 근데 여기 초록 박스 안에 써 있는 거하고 여기 괄호 안에 써 있는 거가 어때요? 똑같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뭐 만약에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 있었어. 근데 그 뒤에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 또 있는데 근데 그 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둘이 더하면 얼마냐고 지금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수정아. 그거 얼마겠어? 0이잖아. 당연하지, 지금 여기서도. 그치? 얘가 숫자 마이너스 1과 같은 존재니까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은 얘랑 다 지워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가 싹 다 합쳐서 얼마 된다? 0 되죠. 그러면 예상해봐. 그 다음 6개 있지? 그 다음 6개도 싹 다 더하면 얼마 되겠어? 0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를 제곱하면은 a의 6제곱이 단위행렬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a는 6제곱 주기로 똑같은 값들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합해서 0이었으면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도 합치면 0인 거예요. 그죠? 6개씩 묶으면 계속 0, 0, 0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근데 마침 구하라고 한 게 딱 120개야. 얘들아 정확히 6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므로 첫 번째부터 120번째까지 다 합친 값도 얼마일 거다? 0행렬일 거다. 그치?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0행렬이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도 0인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 연습 문제에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6쪽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643번을 한번 볼게요. 643번. 자, 우리 슬기가 643번을 푼다라고 하면 슬기야,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을 어떻게 할래요? 그쵸? 2를 넘겨. 그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겨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행렬 문제를 푸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막 습관적으로 막 인수분해를 시도하거나 하는 거는 아직 행렬 세계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야. 행렬 세계에서는 이거 인수분해 해봤자 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한 적 있죠. 행렬끼리 곱해서 0이라고 해서 각각의 행렬이 0인 거 아니잖아. 뭐 물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넘겨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거야. A 행렬이 지금 x1, 1y잖아. 그럼 a 제곱은 x1, 1y에다가 다시 한번 x1, 1y 이걸 하는 거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뭐야, 슬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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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치? 자, 요게 a제곱이라는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2a라는 행렬은 그냥 a 행렬의 2배 하는 거잖아. 2배 하는 거니까 2x, 2y 요거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좌변에 있는 요 행렬은 얘와 얘를 더해라. 요렇게 두 행렬을 더한 게 좌변이죠. 그쵸? 더하겠습니다. 자, 정원아 더하면 어떤 행렬이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치. 여기는
여기는 그렇지. 딱 예쁜 모양이 나오죠? 뭔가 이렇게 딱딱딱 다루기 좋은 모양이 나와. 그것이 지금 우변의 단위 행렬하고 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단위 행렬 100과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1이다.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1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2x가 0인 거죠. 그렇죠? 여기 1 넘어가면 0인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가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요 초록색 y도 똑같잖아. 그치? y도 똑같아. 그래서 y도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연우야, 아직 우리가 안 본 부분이 뭐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0이다도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x랑 y랑 더한 게 얼마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잖아. 그치? 응.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 x 값이랑 y 값이 요 조건 때문에 서로 딱 짝이 지어지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x도 2개, y도 2개면은 총 4쌍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조건까지 하나가 생김으로써 이제 x가 0이면 y는 반드시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치?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 아니면 거꾸로 바꿔서 x가 마이너스 2면 y가 0이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두 쌍이 이 주어진 행렬식을 만족시키는 x, y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찾으라고 하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예슬아 답은 아니 그러니까 답이 뭐냐고요. 답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예요? 눈만 뜨고 있구만. 지금 집중을 해야지. 여기 지금 두 쌍이 해 아니야? 그지?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2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면 y가 0이고 그럼 이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얼마예요? 왜 8이야? 왜? 아니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하는데 어떻게 8이 나와? 0? 이게 누구 값이에요? 0이 x요. 이게 누구 값이에요? y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예요? 0. 네? x제곱 0? x제곱은 0 네. y제곱은 4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예요? 4지. 답이 이거라고 해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고 답이 이거라고 해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4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를 따로따로 구하라 그랬으면 두 쌍이 답이 되는 거고 두 쌍 모두 이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4 하나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44번으로 갈게요. 이거 약간 어려워 얘들아. 자, 644번.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식들이 성립할 때 요게 성립하는데 그때 A 세제곱 10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은 이 두 개의 행렬식을 봤을 때 강빈아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될까? 뭐 이걸 제곱하나요? 이 제곱하면 얘기가 복잡해요. 이게 행렬이 하나가 아니라 두 행렬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를 제곱한다고 해서 a제곱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옆에 보이는 것처럼 1 곱하기 2 행렬이잖아. 행렬의 아니지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 2행 1열짜리 행렬의 거듭 제곱은 어떤 행렬에서만 정의가 됐었냐면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됐었어. 2x2든지 3x3든지 이런 거를 거듭 제곱할 수 있는 거지. 얘처럼 2x1짜리 그러니까 행과 열이 다른 행렬은 제곱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식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2차 정사각 행렬이라 그랬으니까 A를 이렇게 일단 잡아.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첫 번째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A, B, C, D에다가 1, 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강빈아 계산하면 뭐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A지? 그지?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야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C지? 그러면 AC라는 행렬이 얘네들의 곱의 결과잖아. 근데 그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1, 3인 거야. 자, 그럼 일단 A, B, C, D 4개의 문자 중에 A가 1이고 C가 3인 건 알아버렸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나는 나머지 2개 문자 B랑 D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여기서 A 제곱을 시켜버리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럼 이걸 A를 직접 제곱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게 이제 고비인 거야.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있나요? 슬기 졸려? 안 졸려? 그럼 아이디어를 제시해봐. A 제곱이라는 게 A가 2개 곱해진 거죠. 그죠?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이 A 제곱이라는 자리를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A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A 10 이렇게 요런 모양인 거잖아 지금. 그럼 거기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아까 앞에 첫 번째 식 요걸 활용해 가지고 그치? 자, 요 초록색 부분을 그대로 뭘로 바꿔도 된다? 13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죠? A에다가 1, 0을 곱한 건 1, 3이랑 같아요.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주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A 그대로 두고요. 자, 이 초록 박스가 지금 1, 3이 됐거든. 1, 3. 이러면 아까 전 처음 모양에 비하면 훨씬 간단해요. A 제곱이 일단 없잖아. A 제곱이 일단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면은 그것이 지금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5, 6이 나옵니다. 요렇게 한 단계 바꿔주면 그러면 제곱 없이 우리가 남은 문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일단 A라는 행렬 다시 한번 쓸게요. A라는 행렬이 지금 요거였는데 여기서 요 녀석의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은 3인 걸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A 행렬 자리는 1, B, 3, D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다가 1이랑 3을 곱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럼 형건이가 한번 곱해봅시다. 요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형건아? (1 플러스 3b) 자 바로 내려가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 3 플러스 3d 나오죠. 그쵸? 그 행렬이 요 위에 있는 요 놈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5가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얼마일까 형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여기 6이라는 값이 여기 3 플러스 3d하고 또 같아야 되는 거니까 d는 얼마일까? d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A라는 행렬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A, B, C, D니까 1, 마이, 3, 1 요게 A 행렬이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얘를 할 거란 말이야. A 세제곱의 1, 0을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아까 제곱도 귀찮았는데 세제곱은 더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A 세제곱의 10도 좀 전에 한 과정들을 잘 활용하면서 좀 간단하게 바꿔서 갈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요거 갑니다. 요거. 요거 갑니다. 얘를 요렇게 바꿔. A 10으로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태호야 아까 한 것처럼 요거 있지 요거
요 부분을 우리는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13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요 자리를 내가 13이라는 행렬로 바꾸면은 자, 요게 A, 13 요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여기 A에다가 13을 곱한 것이 얼마였나 생각해봐요. A에다가 13을 곱한 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치? 맞아.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요 핑크색 부분이 그럼 마오 6인 거야, 그치? 마오 6. 그래서 여기를 내가 마오 6으로 바꾸면 결국 우리는 세제곱 없이 이제 A 곱하기 마오 6, 그치? 요것만 한번 곱셈을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최대한 거듭 제곱을 피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A 아까 찾아놨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1 마이 3 1에다가 마오 6 요거 곱하면 답이다, 그치? 자, 수정화 계산하자. 요 곱셈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7, 이제 마이너스 17.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치, 마이너스 9. 이렇게가 마무리. 그쵸? 그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요런 게 이제 다른 단원에는 다른 단원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행렬 단원에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97로 가보겠습니다. 297에서는요, 요거는 조금 고민해보면 할만하거든요. 649번. 649번.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떤 행렬의 곱셈에서 등장할까?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답 한번 찾아보세요. 649번. 네, 여러분 잠깐 고민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우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A라는 사람이 Q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구입한 가격이야. 근데 Q 문구점의 노트와 펜의 가격은 700원, 600원이고요. A라는 사람은 노트 3개와 펜 3개를 사려고 해. 그치? 그러면 A가 Q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구입한 가격이면은 700원짜리 3개 플러스 600원짜리 3개, 600원짜리 3개, 그치? 요런 결과를 나는 얻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 결과는, 자, 이거와 이거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기 때문에 이 앞에 800, 500, 700, 600 요걸 나타내는 x라는 행렬이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수를 나타내는 y 행렬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x, y라는 두 행렬의 곱으로 봐야 돼요.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 자, 요렇게 x가 앞에 있고 y가 뒤에 있어요 라고 생각해봐. 자, 그럼 이 두 행렬을 곱하면 또 그 결과물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텐데, 그죠? 우리가 원하는 곱셈은 요 줄과 요 줄의 곱셈이잖아. 그럼 연우야, 요 줄과 요 줄의 곱셈의 결과는 여기에 몇 행 몇 열 성분이죠? 그치, 요 자리에 올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자, x, y의 2행 1열 성분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x, y의 2행 1열 성분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변형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렬 두 개 딱 주고서 어떤 곱셈의 몇 행 몇 열 성분이 내가 원하는 거냐, 그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652번 보겠습니다. 자, 652번은 일단 a-b의 제곱이 나왔는데 a-b의 제곱 요거부터 점검해 봅시다. a-b의 제곱이라는 것이 얘들아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행렬이기 때문에 가운데 두 개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2AB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이걸 전개시키면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플러스 B라는 행렬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제곱한 건 뭘까? 이것도 써놓고 생각합시다. 자, 연우야,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그치. 이것도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마치 곱셈 공식 변형의 행렬 버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곱셈 공식 변형할 때는 a-b의 제곱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 한 다음에 뒤에다 강빈아 뭐만 붙이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신있게 마이너스 4ab 붙여주면 끝나지, 그치? 그죠? 근데 이게 행렬로 오다 보니까 봐봐, 행렬로 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행렬에서는 a-b의 제곱이라는 행렬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행렬에서 뭘 뺀다라고 쓰는 게 맞을까, 정원아? 이걸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얘한테서 뭘 빼줘야 되겠어? AB, 그치? 괄호 AB 플러스 BA를 빼주면 얘가 되겠죠. 한 건 이해돼요? 그죠? 어차피 앞뒤는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 AB, BA를 마이너스 AB, BA로 만들자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AB, BA를 두 번을 빼면 된다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행렬 세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우리가 원하는 얘는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제곱해. A 플러스 B가 지금 1, 0, 1, 마사, 마3이잖아. 얘를 제곱할 거니까 0, 1, 마사, 마3. 자, 이렇게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요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요 행렬이죠? 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12, 0, 12, 0, 요렇게. 그치? 이거 쫙 계산하면 되겠네. 맞죠? 계산합시다. 누가 할까? 수정이가 한번 하자. 마사 얼마? 요거랑 요거잖아. 마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5인가요? 맞네. 플러스 5 요렇게, 그치? 자, 거기에서 빼기 2니까 요거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합쳐버릴게요. 분배해가지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렇게 두 행렬 더하는 거야. 그럼 결과물이 뭐가 되겠어? 20 마3 마이너스 12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652번 답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실력원 문제 2개 요거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53번은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653번 행렬이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행렬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한다는 거야. 653번을 보시면 자, AB가 2배의 BA하고 같대요. 그치? 자, 요런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요런 조건을 하나 줬고요. 그때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을 A 4제곱, 아니 플러스가 아니라 A 4제곱 B 4제곱을 K를 앞에 빼고 AB의 4제곱으로 바꾸래.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A 4제곱이랑 B 4제곱 요거하고 AB의 4제곱 이 두 개가 서로 얘담아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다르지.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단순하게 써봐. A 4제곱 B 4제곱이라는 거는 A를 먼저 몇 번을 곱해라? 4번을 곱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곱해라? 그치? 그 다음에 B를 4번 곱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고요.
이거는 뭐지에 담아 이거? 그렇지. 이거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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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요. 요 두 개가 서로 달라.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 관계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 위에 줄에 있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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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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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요걸로 바꾸는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 요 2라는 숫자 때문에 요 숫자 때문에 앞에 상수가 생긴다는 얘기야. 과연 그 상수가 얼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얘한테서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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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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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볼게. 차근차근. 우선 여기 바꿀게요. 요거를 내가 BA로 바꾸는 순간 뭐가 하나 생기는 거야? 2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A, B가 EBA니까 요거를 BA로 뒤집어주면 대신 앞에 2가 하나 붙는다고. 그죠? 여기 앞에 2가 하나 붙어. 여기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바꾸는 부분은 자, 여기가 지금 바뀐 부분이고 나머지 A 3개하고 B 3개는 안 바꾼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1단계 바꿨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AB 보이고요. 여기서 AB 보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둘이 자리 한번 바꿔주고요. 얘네들도 자리 바꿔줄게요. 그러면 자리 바꾸기를 2번 했으니까 연우야 2가 몇 개 생겨야 돼? 2개가 더 생겨야 되겠지, 그치? 그럼 원래 앞에 있던 게 2였지. 그럼 여기 얼마로 바뀔까 이제? 8로 바뀌는 거야. 2가 2번 더 곱해지니까. 여기가 바뀌면서 자, 나머지 A 2개하고 B 2개 그대로. 그럼 또 보이는 거. 또 A, B 보이는 자리 바꿉시다. 자, A, B 보이는 자리 여기 보이죠? 여기 A, B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 B 보이죠? 그죠? 요거 바꿀게요. 그러면 요거 둘이 바뀌어가지고 BA로 바뀌고 얘네 둘이 BA로 바뀌고 그럼 자리 바꾸기 2번 했으니까 앞에 있던 8이 2가 2개가 추가되겠지. 현고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덧셈 하는 걸까요? 곱셈 하는 걸까요? 32, 그치? 2를 2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32가 될 거고 요 자리 그대로 여기 그대로 여기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자,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있죠. 마지막으로 요 A, B만 정원아 BA로 바꿔주면 이제 모든 문자 배열이 어떻게 돼?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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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가 됐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지금 바꾼 거니까 요 앞에 있던 숫자는 또 한 번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얼마 될까?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드디어 이거를 우리가 AB 괄호치고 4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K는 64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K는 64. 이게 65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654번도 보겠습니다. 자, 654번은 태호 딱 보니까 태호야 이게 나왔어. 이게 그죠? 우리는 이거를 2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우선 이 A라는 행렬에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하나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찾아내는 용도로 얘를 한번 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용도는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우리 앞장에서 한 것처럼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여기다가 무엇을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 그러니까 무엇? A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다가 A-2를 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얘를 곱하는 순간 이 식이 어떻게 되니까? A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 이게 는 0이지. 그럼 결국 A 세제곱은 단위행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변형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직접 집어넣어서 요 소문자 A 찾는 거 한 가지 하고 요렇게 둘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식 변형한 거는 여기다 써놨고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을 한번 할 거예요. 직접 대입해가지고 얘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제곱하겠습니다. A 제곱은
0 마일 1a 0 마일 1a니까 뭘 같아요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A a A 제곱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그쵸.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는 a를 한 번 더 할 거지. 그지? 자, 그럼 요게 a 제곱이고 요게 a잖아.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걸 한번 쓸게요. a 제곱에다가 a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그치. 자, 요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맨 처음에 주어졌던 식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2만 요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1항 같은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1항 같으니까 요게 마일 0 0 마일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같은 부분 여기 보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 비교해 보면은 a가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a 값을 찾았는데 혹시 이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 왜 저렇게 풀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생각한 사람 있나요? 그런 생각 없었어? 정훈아, 더 쉬운 방법을 냅두고 왜 저렇게 풀지? 그런 생각 안 했어? 안 했어? 예슬이는? 안 했어? 아니 이거 케일리 해밀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쓰면은 이거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풀었을 때 오류가 없어요. 근데 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 안 풀었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원래 역은 성립하지 않아 라고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가지고 거꾸로 행렬을 찾을 때는 케일리 해밀턴으로 찾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맞는데,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이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지금같이 나머지 요소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행렬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거꾸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거꾸로 이용해서 행렬을 찾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안 푼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행렬식을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을 거꾸로 이용해서 행렬을 찾는 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찾아놓은 거 요거 갑시다.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수종아 지금 a의 101제곱 있잖아. 이 a의 101제곱을 얘를 이용하면 차수를 쫙 낮출 수 있죠.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그냥 a? 그러면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면은 101을 3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눈 몫이 중요해, 나머지가 중요해? 나머지가 중요하잖아.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야, 99가 3의 배수 아니에요?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잖아. 그치? 2잖아. 그러니까 A의 101제곱은 A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A의 제곱은 아까 여기 구했잖아. A제곱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지. 소문자 A가. 그럼 요 행렬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 A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요게 A의 101제곱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답이 뭘까, 수종아? 그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 원리를 진도를 마치고요. 여기 295하고 그 다음에 295가 아니라 297까지죠? 개념 원리 297, 290
5부터 297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RPM 끝까지 행렬 단원 전체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토요일 날부터 새로운 교재 들어갈 건데 그 교재 초반에는 숙제를 조금만 내줄 테니까 요거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검사를 받는 걸로 알겠죠? 그리고 행렬 단원에서도 RPMM N 뒤에 그 실력원 문제들은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하다가 막히면 참고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요거를 풀어오는 걸로 해봅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시간에 맞게 오시고 혹시 헷갈리면은 연락을 하세요. 내가 몇 시더라 헷갈리면은 연락을 하시고 토요일부터 새로 바뀌는 반으로 진행이 될 거다. 자, 수고했습니다.